안녕하세요. 국내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겠죠. 수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도 좀 나쁜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난달에 강력 저점 매수 시점이라고 여러 차례 유튜브 지금 여러분들 투자 전략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관련돼서 저가 매수 좋을 추천주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썸머 랠리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썸머 랠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상승폭을 늘려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될지 이런 거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거는 실제로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매물대에 들어온 거죠. 우선은 자, 매물대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뉴욕 증시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번 주에 나온 뉴욕 증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테이퍼링이 일단 출구 전략의 하나라는 얘기들.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테이프 뜯을 때 이제 잘못 뜯으면은 가늘어지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점차 양적 완화를 줄여 나간다는 거죠. 자산 매입에 있어서, 미국이 자산 매입에 있어서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겠다. 이건 긴축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중에 돈이 풀려대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축된다. 뭐 이런 거는 아이디어겠죠. 저런 아이디어겠죠. 실질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단기적인 아이디어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악재냐?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양적 완화가 계속 무한대로 이어진다? 불가능이죠. 어느 시점까지는 양적 완화로 돈이 풀려되겠지만은 경기가 안정을 찾고 뭔가 좋은 신호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거는 줄여 나가야지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책, 금융통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조율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경기 동향을 판단해가고 증시라든지 기타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가겠죠. 결론적으로 시장의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런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이 주춤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되는 사양이다. 어쨌거나 뭐 코스피 지수가 탄력적이지 못했던 거는 다른 이유들보다도 저항권에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주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의 좀 안 좋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노이즈들, 잡음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시장이 상승세가 서머 랠리로 가는 길이 꺾여야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환율은 안정적이고요. 환율이 최근 들어서 안정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환율 동향에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왔지? 환율 동향에 있어서 유리한 거는 시장 증시에 유리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하향세, 점진적인 하향세로 가는 게 급격한 하향세보다는 점진적인 하향세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파동을 좀 그려주면서 점진적인 하향세로 가는 게 가장 좋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환율이 하락한 부분을 주식시장에서 즉각 반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그랬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걸 어쩔 때는 급격하게 반영을 하고 어쩔 때는 좀 발걸음을 맞춰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 좀 이런 식으로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100원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은 국내 주식시장도 수급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돼서 수급이 훨씬 유리해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 3266선인데 3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서머 랠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겠죠. 자,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주식 비중을 많이 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좋은 수익 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구성이 안 돼 있다면, 보유 종목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갈 종목들을 붙들고 있는 거는 좀 미련. 제가 뭐 여러 가지 강조를 하는데, 투자 전략을 통해 가지고 투자에 있어서 여러 조언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련을 갖는다는 거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자고요. 또 다른 방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중에 또 오를 종목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애매한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차차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에서 탈출, 양적 완화 규모를 전세계 글로벌 전세계적으로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도 좋은 신호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동안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부분도 주식을 하면서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이런 것들. 유동성 장세는 단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경기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불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동성의 문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만든다는 거죠. 급격한 물가 상승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 자체가 낮아져 버리는 효과. 실제로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는데
월급이 9%가 오른다면 사실 월급 9%, 연봉 9% 오르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는 거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깎이는 거죠. 다른 얘기로 이제 연봉 말고도 연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유동성의 덫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유동성을 푸시를 해서 뭔가 시너지가 나와서 금리 그러니까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실제 소득은 물가 상승보다 줄어버린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상승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부를 더 추가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실제로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의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전 세계 글로벌 정책들, 이번 코로나는 부자들을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에 서민들은 이제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서민들은 생활 지원 자금 이런 걸로 해서 푼돈 몇 푼 정부에서 얻어받았지만 결국엔 나중에 세금으로 뜯길 게 더 많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가난해지게 된 거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아주 삭막한 아주 부자들만 점점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정책 구조, 정치적 정책 구조. 그럼 뭐 한국뿐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거는 많은 돈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한국뿐만 아니고. 그러면 일부 뉴스에서 티가 나는 정의로운 정책들을 제외한 별 티 안 나는 뉴스거리 되지 않는 뒤에 숨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돈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슬프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위기 상황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항상 자산가들이 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있는 거예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그 이후에 유로존 사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태들 이후에 슈퍼리치들의 자산이 몇 배로 뻥튀기 되는 전세계 슈퍼리치들의 자산이 그걸 경험을 했고 이번 코로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좀 현실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들, 일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얘기만 해야지 되고 오래전부터 조상님부터 대대로 자산이 많고 땅도 많고 그냥 놀고 먹어도 이런 좀 배짱이 스타일의 사람들은 대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위기가 있고 난 뒤에는 부가 더 늘어있고 이런 세상의 구조에서 그래도 덜 배 아파서 살아가려면 지금 같은 시기에 괜히 애매하게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더 나빠지지 마시고 건강한 주식을 통해서 부를 좀 창출해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런 부분에 이바지하고자 저도 매주 투자 전략을 통해서 진짜 투자 전략 여러분 한 20분 남짓하게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이거를 준비하려면은 정말 뭐 8시간, 9시간 이상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좋아요와 구독을 열심히 눌러 주셔야지 되는 거고, 저도 제가 뭐 사실 요거 광고 들어와봤자 구독자 몇 명이나 되고 조회수 몇 명이나 된다고, 네? 그것 때문에 요거를 하겠습니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호응을 해주시고, 아,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좋아요가 좀 더 많네, 아, 다음 주는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빠져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 유동성 장세가 한참 이루어지고 나면은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을 돼야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유동성 장세가 유동성을 다 풀어대고 푸시를 했는데도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요. 그런 종목들은 언제 실적이 좋아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처럼 유동성에 대한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소식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기업들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코로나19로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제는 코로나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관련주인데 주가가 지금 안 오르고 있거나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끝난 거예요.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손절 끊고 나오세요. 들고 있어봤자 더 이상 오를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펀더멘탈적으로 좀 계기가 되었느냐, 코로나 때문에. 바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온 거죠. 실제로 힘들어서 학원 라이딩하고 학원 때문에 집값 비싼 대치동으로 꼭 이사를 해야 되나? 정말 유명한 좋은 강사들을 바로 내 코 눈 앞에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세상인데, 주변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학원에 가는 시간 버리지 않고서 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청담러닝 하나씩 보자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의 가치를 조금씩 반영을 해주는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떤 파동을 그리더라도 강한 지금의, 이거 상당히 장기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장기 차트예요.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기간을 능가할 만큼의 상승 추세가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적이 받침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청담러닝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에 대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실적 기대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거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랐어도 이런 류의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조정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정을 노려보는 것도.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추세들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추세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동태적인 추세를 그려놓고 그 추세들 밑에 있을 때 매수해 나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청담 러닝 더불어서 비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세가 들어 올려지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이번에 코로나로 주목을 받는 산업들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의료나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제가 파마를 했죠. 제가 파마를 했는데 뭐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파마 리서치,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장기 비슷하죠. 올해 장기간의 하락 추세는 마감이 됐고 이제는 좀 긴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실적이 뒷받침되는 의료 장비 기계 업종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전장 부품 솔루션, 그런 종목들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당장 발생을 하기 때문에. SL입니다. SL 역시도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태인데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실적 성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추세를 잡아갈 단계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자. 펀더멘탈에 기반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당장 딱 매수하자마자 쭉쭉쭉 올라가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 이건 장담 못하고 보장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류의 종목들을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늘려두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젠 투자 전략에서는 종목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꼭 그럴 수만은 또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거나 제 투자 전략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계속해서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